예. 뉴스탑10 뽑은 3위 백원우 전 비서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해볼까요? 대형 원탁까지 치운 이 고립무원 상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지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원우는 알아요? 네, 구체적인 잠깐만 묻잖아요. 네, 사실 백원우 비서관은 아느냐고. 백원우 비서관은 과거에 청와대 근무할 때 아는 분입니다. 알죠? 네.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어제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다시 이제 감찰무마권에 대한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검찰이 백원우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는 건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난 16일 회의 때는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를 하면서 공범 여부에 대한 이제 검토를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소장에 보면 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어떤 혐의가 나오는 게 당시 유재수 씨가 이 자신의 어떤 이 감찰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 부탁을 합니다. 당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지사 등등에게 나 좀 감찰 좀 중단하게 해주라. 그리고 나 이 자리 좀 계속 오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죠. 자, 이 부탁을 받은 김경수, 그다음에 윤건영은 누구한테 부탁하냐? 백원우 비서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참여정부 때 같이 고생한 사람이니까 제발 좀 감찰 중단하게 해달라,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을 받은 백원우 비서관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 뭐 우리하고 함께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좀 무마시켜달라라고 했지만 당시에 박형철 비서관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수사 의뢰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한 차례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박형철 비서관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정권 초기가 되면 이런 비리들이 알려지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 전 수석이 이걸 듣고 바로 감찰 중단 지시를 하고 더욱 거기에 더해서 아예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중간에서 사실 이 상황을 전부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백원우 비서관은 조국석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금융위원회에다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예. 전화를 해서 저 우리 유재수 씨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알아서 끝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당시에 금융위에서 혐의가 도대체 뭐냐? 수차례 물었지만 백원우 비서관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부탁을 받고 청탁을 하고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요. 검찰의 시각처럼 백원우 전 비서관이 기소가 된다. 그러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청탁한 인물 역시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구명 압력 안 나오셨습니까? 그런 일 없었고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받았던 부분도 뭐 충분히 소명했고. 그럼 유재수 부시장으로부터 전화는 받으셨어요? 네, 평소에 업무적으로 연관이 계신 분이고 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제 입장은 어제 공보특보를 통해서 내보낸 입장대로고요. 그 입장으로 가름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김경수 지사입니다. 장애철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이 만약에 공범으로 기소가 되면 백 비서관에게 청탁한 사람들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 이 규모가 좀 커지는 건 아닐까요? 아직 어느 정도 검찰이 기소할지 범위가 명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법조계의 의견은요. 조국 전 장관에게 뭔가를 시키는 위치는 아니지만 읍소나 청탁도 교사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알려진 당사자들, 김경수 지사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직제상으로는 몰라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현 정권의 실세이자 대통령의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백 전 비서관을 통한 이들의 청탁도 당연히 직권남용에 영향을 끼친 공모 혐의로 검찰이 볼 수도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자 저의 판단도 그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감찰을 통해서 드러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가 무엇인지 계속 물어봤어요. 100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대답을 안 해주고 청와대에서 감찰했지만 클리어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국회 수석위원으로 갈 때도 민정은 이견이 없다는 내용을 제시해요. 그 덕분에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영전을 할 수 있었고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아서 명예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 가량을 수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금융위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기능조차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방해를 하고 무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우 중한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검찰의 추가 조사나 기소 등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조진 부장, 그런데 중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게 지금 검찰이 이 감찰부목건 사건 종결이 아니다, 진행 중이다라고 한 속내가 며칠 뒤에 있을 중간 간부 인사 때문에 또 수사팀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 때문에 수사를 좀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네, 우선요. 예. 수사가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검의 감찰 무마 의혹도 있고요. 또 울산지검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자기 사건, 그리고 유재수식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그리고 또 울산지검에 있는 청와대 선거 개입 예. 사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맞물려서 수사 속도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의 오늘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직제 개편안이 시행된 날짜가 28일부터예요. 네. 시간이 너무나 없는 거죠. 그렇기 일주일도 때문에 채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수사팀은 일부러라도 수사 시기를 앞당겨야 돼요. 그렇다면 거꾸로 관련 피의자들은 28일 이후로 수사를 계속 늦추는 방안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환에도 불응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속전속결 형식으로 취한 게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통해서 권력 남용을 통제해야 된다.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행동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형사부는 오히려 축소를 하고 공수처 설치가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반부패부가 늘어나야 돼요. 최소한 그냥 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손질을 해놓은 것, 이것이 과연 알겠습니다. 권력 남용의 통제와 맞는가? 저는 대통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재수 감찰 무마 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되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변호를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실과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는 건데요.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박영철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조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 비서관이나 백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고요. 조국 전 장관이 밝힌 오늘 입장문의 내용은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이다. 근데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유재수 그 사람 조금 억울하다. 이 자체를 좀 보고하고 청취한 것도 정당한 업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변호사 측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이 그걸 보도를 하고 들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도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백원우 비서관이 얘기를 해서 감찰을 무마시킨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박형철에게 계속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조국 전 수석 이걸 무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듣고 나서 감찰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이 되기 위해서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특감반원이 권한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서
그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백운호 비서관 이외에 다른 쪽에서 청탁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백운호 비서관이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기관에 통보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반론을 얘기했냐면 유재수 비리 내용과 상응 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하고 지시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까 당사자의 사정을 좀 들어달라, 청취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 점검한 것도 당시 민정비서관의 업무다라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조 전 장관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반론까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